요즘요 무슨 대림그룹에서도 얼마 전에 그러더니만 그 이전에는 또 대한항공에서 그랬고 또 최근에는 현대가의 정일선 사장이 갑질 매뉴얼을 폭행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46이나 먹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분인데요. A4 용지 100여 장에 달하는 수행기사에 대해서 갑질하는 매뉴얼을 갖다가 운영해오고 있었고, 이 매뉴얼에는 정말 인격적인 모욕을 온통 담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뉴얼대로, 이 무리한 매뉴얼이죠. 못하면 정 사장은 수행기사들에게 병신같은 새끼라는 폭언폭행은 물론 갱의수를 쓰게 하고 벌점을 매겨 감봉까지 했다. 뭐 이까지 또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폭언하고 많은 게 아니라 폭행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행기사 업계에서 꽤 잔뼈가 굵었다라는 A씨에게 몇 년 전 이 정 사장하고 일할 때는 악몽 같았다는 겁니다. 출근 전 정 사장의 속옷, 양말, 운동복을 이렇게 챙기는 데 있어서 속옷은 군대에서 접듯이 3번 꽉 접고 밴드로 말아서 개야 되고, 가방에 넣는 특별한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딱 넣어야 되고, 뭐 양말이고 뭐고 다 접어야 되는 거죠. 다른 데 넣으면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 양말이나 속옷을 가방에 넣는데 그 특정한 주머니만 넣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좌우간 이 사르른 같은 하루가 시작되면서 새끼야라는 욕은 그냥 호맹이라는 거죠. 인격이라는 것이 절대 없고 매뉴얼을 지키지 못하면 이 병신 같은 새끼냐, 네 머리가 좋은 줄 아냐, 머리가 안 되면 물어봐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쾅쾅 내리쳤다고 합니다. 정의성 사장이 건투를 해서 맞으면 정말 아프다. 조인트 까이고 많이 맞을 때 20, 30대씩 주먹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정 사장의 전수행 기사들에 따르면 A4 용지 140장에 달하는 갑질 매뉴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뉴얼을 보면 모닝콜은 받을 때까지 악착같이 해야 되고, 일어났다 알았다 하고 문자가 오면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모닝콜 뒤 가자라는 문자가 오면 번개같이 뛰어 올라가. 매뉴얼이 돼 있는 내용입니다. 신문 깔고 서류 가방은 2개 A 포켓 주머니가 정면으로 향하게 두고 출발 30분 전부터 빌라 내 현관 옆 기둥 뒤에서 대기하고,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 제가 읽다가 지저분해서 뺐습니다. 차가 막혀서 약속 장소에 늦으면 늦었다고 욕먹고, 이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일찍 가면 일찍 왔다고 또 욕먹는다는 겁니다. 자, 맞는 게 일상인데 워낙 챙길 게 많다 보니 운동 갈 때 머리띠나 양말 등을 하나씩 빠뜨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수행기사 C씨도 그랬다는데요. 본인이 늦게 나와놓고는 시간이 걸리는 게 뻔히 아는데 너 왜 나한테 빨리 출발해야 된다는 말 안 해서 하고 5분 늦을 때마다 한 대씩 이렇게 일하면서 윽박을 지르고요. 또 여기에 기사 면접을 받던 한 수행기사는 면접 당시에 혹시라도 주먹이 날아가도 이해해라는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들은 정 사장이 최근에는 안 때린다는 거예요. 지난해 9월 한 공중파에서 재벌가 수행기사들의 폭로가 쏟아진 뒤부터는 이렇게 인격 비하 발언만 하고 안 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못 지킬 때는 이런 개같은 매뉴얼을 작성해 놓고 갱의사하고 감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지킬 때마다 이렇게 벌점 점수가 있어가 정신교육, 견책, 감봉 1개월, 뭐 감봉 2개월 이렇게 한다는데요. 휴일 무급근무 시키고. 자, 뭐 도대체 월급을 얼마를 주길래 이렇게 하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퇴근 시간이 보통 오후 9시에서 11시인데 욕설과 함께 잘못한 것을 추궁하면서 2~3시간이고 혼을 낸다는데요. 참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재벌가의 자식쯤 되면 세상은 아름답고 할 일도 많을 건데 기사를 이렇게 갈굴 만큼 시간이 이렇게 남습니까? 자, 저는요, 뭐 이분도 아마 사과했을 겁니다. 또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어쩌다, 뭐 나이가 젊어서 젊지 않죠. 46살인데
자, 이런 사람들이요. 아버지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다이아수저 물고 났다고 해가지고 재벌의 오너가 돼서 자기보다 사회적 약자한테 이런 짓을 합니다. 좀 많이 배우고 제대로 배웠고 집안 좋았으면 누가 기사하겠습니까? 그럴 기회를 가지지 못했으니 기사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기사한테 이러는 사람이요. 다른 일에는 일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화 뭡니까? 베테랑이나 또 영화 내부자들에서 본 그 개같은 재벌들의 행태가 거의 사실인 게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재벌이 아니라요. 무슨 몽고 간장, 미스터 피자, 중견, 중소기업쯤 돼도 이지랄 합니다. 돈 많이 버니까 눈에 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저는요, 경제단체들, 정경련, 경총, 뭐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들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자꾸 국가 보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 그러고 반기업 분위기 조성하라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툭 하면 뭐 좌파 정책이니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거 재벌에 대한 반감, 가진 자에 대한 반감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런 짓거리를 못하게 한마디로 재벌 2, 3세들 중에서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정경련이나 경총이나 상공회의소가 다 모아갖고요. 정신교육을 좀 실시를 하십시오. 에티켓 교육, 소양 교육, 인간 교육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다 통과했을 때 이 사람은 사고 안 칩니다 라고 확인이 됐을 때만이 자기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도록 할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도록 자격증을 좀 발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뭐 발렌베리 가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군에 가가지고 근무한 사람한테만 선계 자격을 준다.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자꾸 알려지면요. 한마디로 지무덤 지갑하는 격입니다. 왜 이런 데 대해서 경제단체들은 침묵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반기업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벌가 그 다음에 한국에 돈 좀 있는 기업가들 스스로가 반기업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데 대해서 자성한다라고 반성문을 공동으로 발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피 가격이 왜 이리 비싼가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낮에 나와 있다 보면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려면 뭐 아메리카노가 한 4,000원 이렇게 안팎이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뭐 좀 토핑 들어가고 탄 거는 5, 6,000원까지도 합니다. 근데 커피가 사실 원가는 굉장히 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6,000원짜리 밥 먹고 그 다음에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분이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또 들고 다니는 분이 많죠. 그럼 테이크아웃입니다. 이런 불합리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에서. 과거에 뭐 커피 전문점에 가서 뭐 커피 시켜놓고 먹으면 뭐 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실속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커피 거품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이 자기들이 하는 편의점에 이 커피를 갖다가 500원짜리로 파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신세계가요. 자기들이 하는 편의점이 위드미인데 여기에서 원두커피 가격을 기존에 1,000원 했는데 50% 인하해서 500원짜리 테이크원이라는 커피를 판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판매량이 12배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거의 최저 수준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어떤 커피 판매점들도 가격을 내리고 있답니다. 이 머핀 전문점 이 마노피는 지금 900원을 한대요. 그 다음에 예디아도 2,800원을 지금 팔고 있는데 여기에 900원이라면 제일 싼 커피 전문점의 3분의 1 가격을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커피를 그렇게 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커피들이 질도 떨어지는 게 아니래요. 자, 이
뚜레쥬르 제과점 같은 경우에는 2,500원짜리를 지금 팔고 있고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4,100원인 투썸 플레이스보다 39%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자, 요즘 이 커피요, 솔직히 뭐 담배처럼 이 생활인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때 필수품인데요. 이렇게 커피 가격이 낮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 커피값의 그 거품은 더 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커피, 고급 커피 전문점이라고 4, 5천원 받고 아메리카노 파는 사람들도 자릿세를 이유로 이렇게 팔아왔는데요. 그래도 제가 일본의 동경의 도심에 롯본기 가서 사먹는 스타벅스 커피값보다 한국 커피값이 훨씬 비쌉니다. 그거는 자리값이라고 보는 부분을 넘어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카페베네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는 아메리카노 반값 할인한다 그러고 이걸 갖다 전체 매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커피의 한국의 이 커피 전문점들이 포화 상태로서 더 이상 생길 수 없을 정도까지 많이 생겼어요. 여기서 지금과 같은 가격과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고수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인 그루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필을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필을 할 때도 뭐 500원에 리필해 주겠다 이런 건데, 좀 있으면 공짜로 산 사람은 공짜로 리필해 준다가 곧 될 겁니다. 커피값이 사실 얼마 합니까? 리필해가 먹어봤자 커피가 한 서너 번 리필해서 먹으면 그날 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리필해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커피값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 지금 곳곳에서 거품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거품들은 전 분야로 확산이 될 겁니다. 원래 이 경제가 불황이 되고 이제 한마디로 디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면 이런 데부터 거품이 빠지는 단계입니다. 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